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콜레스테롤을 확 낮추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이스트 라이스라고 해서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홍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쌀이죠, 빨간 쌀. 근데 요 홍국이라고 한 요 쌀에 대해서 아마 콜레스테롤에 고지혈증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기능의학 강의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특별한 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쌀 품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레드 이스트 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홍국 이제 붉은 쌀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빨간색을 띠는 이유가 그 쌀에다가 그 붉은 곰팡이를 이제 추가를 해서 그 이제 일종의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곰팡이에 의해서 반응이 생기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있는 특유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나콜린 K라고 하는 성분이 그쪽에서 생성이 되고 이 곰팡이 이름도 이제 모나스커스 퍼프레우스라고 하는 이 곰팡이가 만드는 이름을 이제 모나콜린 K라고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이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고지혈증 있는 사람에게 또는 이제 혈관이 안 좋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실제로 그 홍보하는 자료를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한 235인데 한 3주 정도 복용을 하니까 섭취를 하니까 거의 200 가까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걸 또 끊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 영양제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도 한 135였는데 3주 먹으면은 한 100까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영양제 이게 홍국이라고 해서 쌀을 먹었는데 이제 곰팡이가 발효시킨 그 물질에서 발효된 쌀에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물질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영양제들 속에 섞여가지고 오메가3나 아니면 코큐텐 이런 영양제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그런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홍국이라는 성분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떨어지는 효과를 보신 분들은 이제 고지혈증 약 스타틴 이거 먹을 필요가 없겠네. 그냥 이 영양제만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홍국이 이게 영양제라고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홍국의 빨간쌀에 그 모나콜린 K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정체가 뭔가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학적인 구조식이 모나콜린 K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 이게 모나콜린 K고요. 모나콜린 K랑 비슷하게 생긴 게 심바스타틴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가장 많이 쓰였던 성분, 스타틴, 고지혈증 약의 스타틴이라고 하는 성분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모나콜린을 여기에 보면은 메틸기만 하나 더 붙여줬더니 여기에 이쪽 부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메틸기를 좀 붙여줘서 변경을 했더니 이제 모나콜린 K가 심바스타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나콜린은 그냥 영양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고지혈증 약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름만 바꿔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인데 모나콜린 K다. 그리고 홍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영양제에는 고지혈증 약을 추가시킨 거지 뭐 특별한 다른 영양제 성분을 추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국에 들어있는 모나콜린 K의 다른 이름이 로바스타틴이에요. 로바스타틴. 그러니까 얘도 보니까 뭐예요? 스타틴이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조금 짧고 작용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잘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처방을 안 하는 약입니다. 뭐 그 뒤로는 이제 아토르바스타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로슈바스타틴, 그 다음에 이제 피타바스타틴 이런 것들이 요즘에 처방이 되고 있고 로바스타틴은 초창기 고지혈증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거의 처방하지 않고 어, 저도 한 번도 처방한 적이 없고요. 거의 사장되어 있는 그런 고지혈증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 표기돼서 로바스타틴이라고 스타틴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바스타틴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국은 모나콜린 K는 다름 아닌 영양제가 성분이 아니라 그냥 고지혈증 스타틴 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국 모나콜린 K 이거 당연히 고지혈증 약 스타틴이니까 먹으면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안 먹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결과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하고 유사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국 여기 이제 있는 그 모나콜린 K와 로바스타틴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용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뭐 처방되는 처방할 수는 있는데 이 약 성분이 로바스타틴 약으로 전문 의약품으로는 20mg입니다. 20mg. 그리고 이제 영양제에 들어있는 거는 보통 이제 모나콜린 K라고 해서 4mg 내지 8mg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에 8mg이라고 하면은 절반이 좀 안 되죠. 그래서 40% 수준의 고지혈증 약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모나콜린 K 홍국 먹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져서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그냥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이죠. 근데 요거를 먹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콜린 요것도 결국에는 스타틴 부작용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가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골격계에는 이제 근육이 경련, 근육통, 근육병증, 근육이 녹는 행군근융해증, 그리고 관절통, 그리고 괴사성 근육병증 그런 게 생기고 있고 신경계에는 뭐 뇌신경 장애, 미각이 이상하거나 안구 운동이 잘 안 되거나 떨림이라든가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증, 감각 이상, 말초신경병증, 말초신경마비, 정신장애, 불안, 수면장애, 우울, 그리고 호흡기에는 이제 폐질환, 뭐 소화기는 이제 췌장염, 간염, 그리고 피부에는 이제 탈모, 어지러움, 결절, 딱딱해지는 거죠, 피부가. 그리고 착색, 손톱이 변하는 거, 생식기는 뭐 여성 유방, 그 다음에 성기능 장애, 이런 발기부전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은 이제 백내장하고 관련이 있고,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니까 아까 20ml 기준인데 8ml로 적게 처방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홍국도 고지혈증 약의 하나로 이런 부작용이 충분히 개인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더 뭐 두 알, 세 알 이렇게 먹는다면 거의 고지혈증 약을 고용량으로 먹는 거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틴의 배신, 고지혈증 약의 배신에서 그 자세한 부작용, 실제 경험했던 사례들에서 설명한 내용은 요거니까요. 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고정 댓글에 그리고 이제 카드 링크로 이쪽에 제가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은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국에 들어있는 그 아까 부작용 제가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잖아요. 이 시트리닌이라고 하는 신장 독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도 그 붉은 곰팡이가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약품하고 다르게 이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래도 이그 관리 감독이 원활하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잘못해서 이 시트린이라고 성분이 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제 콩팥이 망가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줬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도 있고 그냥 고지혈증 약을 차라리 먹으면 되는데 굳이 영양제에 고지혈증 약을 추가시킬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런 시티린이라고 하는 위험한 물질까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도 갑자기 그 붉은 누룩 곰팡이 보조제에서 이게 홍국이거든요. 홍국 보조제에서 그거 먹다가 고바야시 제약인가요? 그쪽 제품을 먹다가 이제 120명이 일본에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트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니라 무슨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음, 푸벨린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원인이다.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오염돼서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단히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굳이 고지혈증 약에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먹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홍국, 모나콜린을 먹느니 차라리 그 시트린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저용량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트린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거니까요. 차라리 그게 낫다. 그리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니까 차라리 정 그렇다면 저용량 스타틴을 처방받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쿠바산, 폴리코사놀도 있고 피크노제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피크노제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소나무 껍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쿠바산, 폴리코사놀도 있는데 얘도 약간 좀 그 스타틴하고 비슷한 그 기전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틴하고 비슷한 기전을 갖고 있어가지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한다면은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열심히 사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런 제품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국이나 모나콜린 K가 LDL을 낮추면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들거든요. 이게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LDL을 열심히 낮춘다고 해서 혈관이 깨끗해지고 관상동맥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LDL을 낮춰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굳이 비싸게 이거를 사가지고 먹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래저래 사 먹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LDL보다 훨씬 중요한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과 HDL의 비율, 요 비율이 보통 4배 이하가 좋잖아요. 그래서 4배 이하가 되는지 그렇게끔 뭐 운동이나 식습관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중성지방과 HDL의 비율도 이제 2배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배 이하가 되게끔 역시 식이랑 운동을 만들어주고 중성지방 수치는 가급적 150 이하, 가능하다면 100 이하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LDL 수치보다는 LDL 사이즈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클수록 좋고 작을수록 나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LDL 표면에 있는 그런 단백질, 지단백인 아포비랑 리포프로테인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체크하고 요 아포비 같은 경우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혈관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높다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 이런 게 중요하고 HSCRP 염증 수치죠. 이것도 낮출수록 좋고요.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10 이하 근처까지 낮추면 제일 좋고요. 지방산 분해 검사에서 이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통 이제 4대 1, 1대 4,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4가 되게끔 그 정도 1대 4 정도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식이랑 오메가3 섭취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당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당화혈색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호마 IR이 높은지 낮은지, 높으면은 낮춰줘야겠죠. 그리고 혈액에 이제 그 중금속, 뭐 수은이나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우라늄 이런 중금속이 있는지 혈액이나 모발 검사를 통해서 있다면 해독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 장에 곰팡이 같은 이상한 유해균이 있는지 없는지, 기타 유해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균을 좀 장내 균주를 좋아지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뇌파 전달 속도 측정이라고 해서 혈관 나이,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제 경동맥 비우나 플라크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안저 촬영을 통해서 눈 혈관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뭐 이런 것에 이상이 있다면은 이제 킬레이션 항산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지 딸랑 LDL 하나만 낮춘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이것만 낮춘다고 절대 심혈관 질환을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나콜린 K도 스타틴이기도 하고 스타틴 성분으로 LDL을 낮춘다고 해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저의 그 오래된 구독자라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못 보신 분은 요 수치들에 대해서,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요 영상, 앞에 설명드렸던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요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홍국에 대해서, 모나콜린 K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주의사항도 있고, 특별히 비싸게 사서 드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